결국은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뭐 대법관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다수를 점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결론들이 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꼼수 탈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회기를 갖다가 막 잘게 쪼개가지고 제대로 말하자면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 절차적인 말하자면 일종의 그 꼼수로 원래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은 뜻을 갖다가 좀 어기면서까지 강행을 해서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이란 걸 있는 걸 가지고 검찰이 뭐 거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검수완박법의 꼼수 처리한 게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위장 탈당한다든가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표결권 침해라고 결론을 5대4로 내리고는 그런데 또 법안 자체 그런 방법을 통해 통과된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그런 식으로 좀 그걸 또 5대4로 통과시켜서 참 좀 이상한 그런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절차에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물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이 되니까 물론 뭐 말은 꿈입니다. 판사들이라든가 뭐 법원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런 식이죠. 뭐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유효하지 않도록 만들 정도로 현저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걸 말하지만 그거는 현저라는 구체적인 기준 이걸 넘을 새는 어떠다. 그걸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왜 이것이 그 현저하지 않았는지 그걸 갖다가 밝히는 그 논거가 없는 다음에는 그거는 말장난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헌재가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결론을 내렸는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 임명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당파성에 따라 물론 뭐 조금씩 바뀐 건 있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어쨌든 일종의 자기의 당파적인 그런 결론을 내린 거고 그래서 헌법적 법리를 잘 지키고자 했다기보다는 말하자면 당파적 이익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자기가 나중에 나가서 활동할 무대가 어디고 그 올려야 될 사람이 자기의 이익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린 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이익 내지는 법의 그 일관성, 원리 이런 걸 지키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 관심 여기에 따라 행동을 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공공선택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의 관점이 현실 세계의 일을 보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관점으로서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도.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됐으면 좋았을 걸. 이게 참 세분님 헌재와 대법원도 정의와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박오기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기. 예, 제가, 빨리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뵀는지는 빨리 기억이 안 나지만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신, 세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설이 나왔는데 아주 잘 쓴 사설 같아요. 조선일보 사설이 나왔는데,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법도 유효. 이게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어겼지만 그 절차에 따라 만든 법은 유효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저하니 어쩌니 뭐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 넣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에 절차가 어긴 게 경미하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왜 그 기준에 따라 이걸 봤을 때 이게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유효하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궤변에 불과하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어떤 의미에서 안타깝냐? 이거는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인가요?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뭐 국회를 존중해준 뭐 상권 분립을 잘 지킨 뭐 그런 결론이란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분립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걸 철저하게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게 사법부가 할 일이고 국회가 입법을 했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제대로 어떤 그 절차를 지키면서 하게 만들 임무가 헌재에 있고 헌재가 그런 일을 갖다가 안 한다 그러면 뭐 국회에서 만든 걸 구태여 헌재에 갖고 올 게 뭐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유효하다 그냥 계속 그렇게 말할 거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법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니까 헌법과 법의 어떤 그 일반적 원리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도록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헌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진정한 의미지. 그냥 뭐 국회가 한 건 무조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재판 자체를 하지를 말아야죠. 쓸데없이 국가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과 헌재는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당파성을 너무 띠는 어떤 헌재나 대법원 이거는 정치의 연장선 이상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뾰족한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삼권 분립인데 실제로는 국회가 다 이렇게 정해준다면 결국은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뭐 대법관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다수를 점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결론들이 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감님, 국가유광자 홀대하는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탄을 하시네요. 그래도 국가보훈부로 바꾸고, 그 날을 갖다가 서해 수호의 날 같은 날을 기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아시아 투데이도 사설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 어떤 절차를 제대로 입법 폭주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입법 폭주를 용인한 헌재 판결 이걸 용인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해도 유효하다. 헌재는 유효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걸 뭐 방지하기는커녕 이런 판결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다수당이 내면 그렇게 하라고 뭐 얘기한 거나 다름없이 돼버렸습니다. 다만 약간 앞에 절차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에 따라 나온 결론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앞에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 별 의미 없는 그런 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설에서는 이미 앞에 절차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다시 하라는 뜻 아니겠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추진하라. 이걸 폐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좀 좋은 기회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게 왔을 때 다시 하라. 많은 고심 끝에 이게 뭐 유효로 하고 싶으면 다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갔더라면 최소한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절차적으로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습 룰 같은 게 어떤 형성됐을 텐데 그런 전통 내지 그런 걸 세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